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려는데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한테 돈을 빌리는데 과거에 나를 때렸던 사람한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종필 오이라 쪽지 회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시 미국이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이제 한국, 남한, 일본 이렇게 되는 태평양 방어선을 설정하기를 미국이 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원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요구로 이제 들어주게 된 거죠. 이제 자, 그냥 넘어가서 자, 이때 당시에 이걸 회담을 앞에서 해야 되는데 술집에서 몰래 한 거야. 그래서 이 술집에서 쪽지로 회담을 했는데 이 쪽지가 이제 분실이 된 거, 이 쪽지가 이제 기자한테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거는 독립 축하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를 식민지 한 거에 대한 사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억 달러를 유상으로 빌려준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장기 차관. 그러니까 기간을 오래 두고 이제 빚을 지게 하는 거고, 민간,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뭐 은행들, 예를 들어 뭐 할까, 신협, 뭐 새마을금고 이런 은행들한테도 돈 빌려가지고 1억 달러를 이렇게 빌렸어요. 대신 조건이 뭐였냐? 일본의 식민 통치에 사과가 없었다. 약탈 문화재, 군대 위안부, 강제징용자, 특히 원폭 피해자 이런 거에 대한 배상이 없었다. 그리고 요거 한일 협상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걸 볼까요? 요거 줄 거세요, 학생들. 요거 줄. 그 다음에 요것도 줄 거세요. 문제점은 다 줄 거라, 문제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일본에 사과도 없었고, 뭐, 우리에 관련된 피해자도 전혀 얘기가 없었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시위가 바로 6.3 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영친왕이 귀국했는데, 영친왕이 누구냐면은, 조선의 마지막 왕자죠. 조선의 마지막 왕자. 그 다음에 서독에 광부를 파견하고, 이 서독에 광부 파견하고 서독에 간호사 파견한 거는 그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나오죠.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서독에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했고, 요거 줄 6.3 시위. 이 6.3 시위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정부가 계엄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 반대되는,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게 인혁당 사건이에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6.3 시위. 요새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독에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서독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당시 총리를 만나서 이제 돈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 별표 베트남 전쟁.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베트남 전쟁.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하고 이제 싸웠는데 이때 통킹만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잠깐 요거 이 자료가 있으면 좀 볼까요? 여기 있네. 지금 보면 베트남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남베트남이서 이제 뭐가 터졌냐면
이게 이 북베트남이 통킹만 사건이 일어났어요. 통킹만 사건. 그러면 통킹만 사건이 뭔지 잠깐 얘기를 하면,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통킹만 사건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미군의 그 구축함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배가 북베트남을 엄청 정찰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북베트남이 이제 미국을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의 원인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게 중요하지. 이제 우리나라가 간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가기로 한 게 별표, 브라운 박스. 뭐 재미난 얘기, 뭐 이걸로 예를 들어 얘기해 볼까? 내가 그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라크 전쟁을 가려 했었어요. 내 군대 있을 때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가려고 했는데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상병 월급이 7만 원이었거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가면 내가 지금 일병이니까 갔다 오면 전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돈도 한 30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1년이면 3천만 원 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거라고 보면 돼요, 학생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봐봐. 그쪽에서 500만 원을 주면은 만약 이 500만 원 돈은 누가 주냐? 미국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면은 군인의 급여는 미국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정부를 거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개념을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베트남 전쟁 파병을 이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군인은 이제 한국이 하고 장비는 미국이 담당을 하는데 이 한국인들이 이제 군인으로 가면은 급여를 이제 미국이 주는 거지. 근데 미국이 한국인의 급여를 주면 이거를 정부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다시 이 군인들한테 주는 형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인이 500만원을, 그러니까 미국이 500만원 줬다. 그럼 정부가 한 300만원, 400만원 떼고 100만원만 이렇게 주는 거지.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경제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돈을 떼도 일반 민간인 군인들한테는 진짜 많은 돈이었지. 자, 그리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황정민 씨가 그 군수업체로 해가지고 이송하는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때 2차 경제개발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2%를 달성하게 된다. 지금 경제성장률이 12%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12%면 우리 유림학생 들어와 있네. 경제성장률이 12%면 유림학생이 졸업을 했다. 그러면 6개 회사가 유림학생을 모셔가려고 줄 서는 거지. 6개 회사가 뭐야? 한 7개, 8개 되겠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만큼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별표 한일 국교 정상화. 그냥 학생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이거 좀 봐봐요. 그냥 이 시기에 한일 회담을 했구나. 그냥 이렇게 한일 회담을 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했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 근데 이거를 반대한 게 뭐다? 6.3 시위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 박정희 정부가 돈을 번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일본과의 정상화. 그 하나가 뭐다? 한일 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한일 협정이 있는데, 이걸 반대한 애들이 누구라고? 이걸 반대한 시위가 6.3 시위라고. 그 다음에 또 돈 번 거 뭐예요? 베트남 전쟁. 이렇게 되는 거지. 박정희 정부 이렇게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이때 중앙일보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중앙일보가 오늘날 JTBC, 그 다음에 13번 또 간호사 이때 파견했고, 자, 이때 제4차 2차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학생들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있어요. 경제개발 5개년. 요거 나오고 박정희. 자,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 베트남 특수와 한일 협정을 통해 자본을 확보했고,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 경공업은 뭐냐면 작은 거 만드는 거, 선풍기, 그 다음 텔레비전, 이런 거 만드는 거 경공업이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요거 별표, 경부고속도로가 이때 만들어졌다.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포항제철이 이때 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마산 1위 지역의 수출 자유지역이 여기 1위라는 건 익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요거는 수출 자유지역. 요렇게 한다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요거 볼까요? 자, 경제 성장은 한국의 도약의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박정희 정권 연장의 계기가 되었다. 요거 줄 거 놓고. 근데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이 총향도 현상이 나타났고,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2차, 3차 산업에 집중되고, 도시의 빈민 증가, 그 다음에 노동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이때 당시 너무 미국 중심적인 수출.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세 개 나라의 수출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일본, 이렇게 세 나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정부랑 결탁한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병철, 삼성, 그 다음에 정주영 명예그룹 회장, 그 다음에 구인회. 원래는 에이지그룹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금성이죠, 금성.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다 정부와 결탁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랑 결탁한 게 뭔 말이냐면,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정부가 면세해 준다든가, 토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전기세를 낮춰받는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대통령 선거를 했고, 자, 이렇게 쭉 하다가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유는 뭐냐? 당연히 경제 성장이겠죠. 그 다음에 이 군 부사관 및 그 군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청와대 습격 사건, 푸에블로 납치 사건, 무장공비 침투 사건, 요거 군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 무장공비 20몇 명이 청와대 입구까지 왔다가 경찰하고 부딪힌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만든 게 그 유명한 실미도라는 부대가 있죠. 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렇게 영화로 나왔죠. 이렇게 영화로 나왔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흉악범들을 모아가지고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김일성을 공격하려 했는데, 이때 갑자기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 부대가 없어졌죠.
근데 없어지는 과정도 되게 안 좋았는데 그거는 뭐 각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미국의 정찰 배가 이때 당시 이 푸에블로라는 배가 북한 주변에서 정찰을 하다가 북한에서 납치가 됐어요. 납북이 됐어요. 납북.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미국이 이 선원들 돌려달라고 하니까 북한이 안 돌려준다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때 미국이 항공모함 출동시키고 막 그래갖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때 전쟁 날 뻔했대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북한이 난 쫄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이때 당시에 납북된 사람들 다 돌려주고 했는데 대신 배는 안 돌려줬대요. 배는 우리가 미국한테 승리한 거다 해가지고 이걸 평양에 전시해놨다 하더라고.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때 당시에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했대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하는 거면. 근데 내가 우리 수업에 군인 부사관 수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군인 되려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걸 설명하는데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가 이렇게 쳐들어왔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박정희 정부의 연장선이 됐어. 왜? 그 나중에 일단 공부를 할게요. 요거는 아침에 교육할 때 이거 외워야 되는 거. 마찬 수출 자유지역 설치. 자, 22번 별표. 요거 시험에 나온다. 22번 별표. 이거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자, 6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집권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4년에 연임할 수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뭘 했냐면 특히 대북 사건들로 인해서 반공을 강조했다. 이거. 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건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삼선 개헌이 통과됩니다. 대통령 몇 번 할 수 있다? 3번 할 수 있다. 이거 몇 차 개헌? 6차 개헌이라 한다. 요거 별표. 요거 시험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한 개씩 등장하는데 이 아파트가 붕괴가 됐고,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둔 문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당시에 서울의 강남 지역이 개발됩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그 당시 강북 지역이 원래 서울이었는데 이 강북 지역의 인구가 밀집되니까 이제 강남으로, 원래 강남은 경기도 땅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서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26번 별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을 좀 잠깐만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새마을운동이 도시개발운동으로 아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운동입니다. 농촌개발운동. 왜냐하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면서 농촌개발운동을 한 거야. 새벽 종이 울렸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당시 그 인구 조절을 많이 했어요. 인구 조절. 왜냐하면은 도시에서는 이때 당시에 좀 도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피임에 대한 거를 빨리 접했기 때문에 인구 조절에 대해서 빨리 접했는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생기는 대로 애를 낳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피임을 한 움직임이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남자들은 정관 수술을 많이 시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콘돔 사용법 이런 것들을 이 새마을 운동 때 시켰는데 인구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문성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제 밥 먹을 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불과 30년 전이에요. 이게 정부의 정책이 이때 당시에 이게 인구 문제가 90년대부터 나타났으니까 이게 20년을 못 내다본 거지, 당시로서 보면. 그런 때로 볼 수가 있고, 구호는 근면, 자조, 협동. 요것도 이제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내가 요거 하나 적어줄게요.
요거 적으세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릴까요? 적으세요.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궁금하거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때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28번 별표, 전태일 분신 사건. 좀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전태일 분신 사건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그 평화시장, 지금의 청계천 이 주변에서 이 당시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내 어렸을 할 때만 해도 우리 그 이번에 수업했던 작은 강의실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하시는 작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당시 이분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해가지고 막 1시, 2시 막 이렇게 퇴근하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월급은 작고 맨날 작은 곳에서 쌔 깎고 이러니까 막 호흡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달라고 당시에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편지를 썼는데 이게 묵살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 광화문로 일대에서 분신자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뭐 분신자살이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신자살이라는 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지금이야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나타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분신자살이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왜?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 그래서 근데 이게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붕괴의 원인이 돼요. 왜 원인이 되냐? 그러면 자, 한 가지 볼게요. 보통 민주화 운동은 어느 층이 할까요? 민주화 운동은 주로 학생과 지식인들이 했는데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노동자들이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이 규모가 전태일 분신 사건 때문에 커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해서 해왔는데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게 바로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은 박정희 정권 붕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29번 7대 대통령 선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 출마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등장하지. 바로 요분 김대중.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 이때 김대중 대통령. 근데 나는 좀 나이 드실 때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생기셨어. 좀 눈빛도 되게 좀 세시고 막 좀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때는 김대중 씨라 할게요. 이때 당시 대통령이 아니니까 김대중 씨가 연설을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야. 되게 말씀을 잘 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이 경제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처럼 젊은 사람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가 느낀 거지. 아, 더 이상 국민이 나를 지지 안 해줄 수도 있구나. 나도 권력을 뺏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뭘로 간다? 유신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럼 30번. 광주 대단지 사건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학생들. 광주 대단지 사건은
이겁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당시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아파트로 만든다 해가지고 강제로 이주시키는 바람에 이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이 무장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공부하자면 이것도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북 적십자 회담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서 이제 북한을 만난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 정부의 초기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후기를 좀 이따 보려고 하는데요.